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코디언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임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라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피아니스트랑 다른 건가요? 연주자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이제 크게 두 갈래인데, 한쪽은 이제 클래식 피아노 쪽이고요. 완전히 조기 교육이 중요한, 한쪽은 콩나물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코드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혹은 팝 피아니스트까지 같이 가거든요, 이쪽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코디언도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2014년? 15년쯤에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일단 주문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예. 아, 원래는 재즈 예. 피아니스트신데 그렇죠. 아코디언을 경업해서 따로 하신 거네요? 그냥 진짜 재밌어 보여가지고 싼 거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고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니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혼자 독학하신 거예요? 알렉스 쉐이킨이라는 한국에서 혹은 세계적으로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그분 친구 중에 규젤이라는 그 연주자분한테 한 번 배우고 이제 거의 혼자 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원래 꿈이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공부에 뜻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게임 음악이나 뭐 리듬 게임 이런 거 좋아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좀 만만해 보여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했던 게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다가 예. 갑자기 피아노를 치셨다고요? 예, 이제 초등학교 때 누구나 피아노 학원 다니잖아요. 그때 한 2, 3년 치고 그냥 쉬운 것들 뭐 유키브라모토 뭐 뉴에이지 이런 것들 집에서 심심해서 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학원에서 주로 배우신 거예요? 서울 실용음악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강남에, 거기 실용음악학원에서 6개월 하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경희대에서 성적을 좀 많이 봤는데 붙더라고요. 감사하게 다녔죠. 경희대 무슨 과를 나오신 거예요? 아, 저는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전부터 어디로 이동하고 계세요? 지금 이태원의 BDBD 라운지라는 곳에서 행사 연주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피아니스트 또는 아코디언니스트로서 예. 공연으로 하는 수입이 대부분인가요? 사실 그 밸런스 맞추기가 힘든데, 제가 학원 한 18년을 나갔었거든요, 입시 지도를. 근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스케줄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 2018년 말쯤에 이제 학원을 시원하게 다 관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업 연주를 했는데 먹고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난리 부르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냥 웅크리고 있었죠. 그리고 학교를 출강하는 데가 있는데, 뭐 학교 출강해봤자 뭐 아시다시피 요즘 전임 교수 해도 비정규로 돌리기 때문에 제 또래는 그 수익 가지고는 이제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공연이 좀 활발해지셨나 봐요. 거의 원상복귀 돼가고 있어요. 예. 선생님은 혹시 장르를 재즈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있죠. 이쪽 피아노 실용음악 쪽은 가요 아니면은 재즈 쪽 클래스를 나눠서 가거든요. 두 군데 속해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한쪽에 치우쳐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재즈는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하는 그거기 때문에 약간 잘난 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좀 컸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해야지 더 멋있다 이런 이상한 선입견도 있었고, 뭐 재즈 기반으로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 뭐 가요를 좀 더 일찍 했으면 거기에 자리를 더 쉽게 잡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진짜 이렇게 양분화돼가지고 자리 잡히거든요. 재즈라는 장르에 좀 예.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재즈 클럽 갔을 때 이제 보컬들이나 멘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제 뭐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즉석으로 뭐 작곡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맞춰가지고 하는 거 말고 내 안에 끝까지 끌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까서 보여주는 이런 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려운 거든 어렵지 않든 그런 것들이 제일 카타르시스가 있죠. 만약에 가요 세션을 한다 그러면 이제 딱 짜여진 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뽑아낼 거냐, 효율적으로, 심지어는 써서 안 되는 것들도 충분히 있고 한데, 이제 재즈는 그런 제한이 없죠. 아까 말씀하신 일반 피아니스트들은 콩나물을 보고 한다, 악보를 보고 하는 거겠죠? 근데 재즈 피아니스트는 코드로 한다는 게 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게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애초에 클래식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재즈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 클래식 피아니스트들은 악보를 아까 말했던 음표로 보잖아요. 예, 음표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특화돼 있어요. 뭐 아무 웬만한 클래식 곡 너무 어려운 것들 막 리스트나 이런 것들 들여도 바로바로 초견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거를 되게 집약시켜서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탑재가 돼 있으신 거죠. 근데 이쪽은 코드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D 플랫 메이저 7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코드 톤을 떠올리고 거기에 대한 스케일을 떠올리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동시에 떠올려서 풀어서 연주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에
부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사실 클래식 연주자들 저도 이제 레슨 해본 적도 있고 도움도 받고 이러지만 자유로워 보인다 어쩌고저쩌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자유는 본질적인 자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래봤자 코드에 갇혀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프리 재즈로 가고 더 프리한 성향으로 가면은 확장되고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코드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본질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있으면 장점이 있나요? 클래식 이제 현으로 하니까 빠져도 이제 소리를 딴 걸로 대체 가능한데 이쪽은 베이스가 없으면은 다른 악기들이 뭐 기타나 피아노가 베이스 구실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어떤 선율적인 거를 더 신경을 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이스가 있으면 선생님이 연주하는 건도 좀 다양해지는 거예요? 다양하고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접하기에 배울 수 있는 코스가 있을까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대가 있잖아요 이제 슬슬. 근데 이제 20대 초반 전후라고 할게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보니까 딱히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영상이나 음악을 과잉 흡수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실력도 일단 다 좋은 편이고 만약에 뭐 재즈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다 뒤져가지고 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재즈에 대한 애착이겠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되게 빨라요. 뭐가 이익이 되는지 돈이 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실용음악과에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악기 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 전공을 할 생각이 없는 애들이 거의 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보컬 아니면은 작곡으로 빠져가지고 그쪽은 이제 소득에 대한 천장이 훨씬 높거든요. 악기는 365일 일류 연주자로 불린다고 해도 기대 소득이 되게 많은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몸은 하나기 때문에.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재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요 사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은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은 유학을 좀 보통 많이 가시잖아요. 예. 재즈는 유학을 안 가나요? 재즈 유학의 흐름은 지금 현재 저한테 선생님이죠. 한 50대, 60대 정도. 그분들이 2세대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신 게 2000년 초반이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재즈가 거의 수직 상승으로 실력이 좋아졌고 지금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미국이나 일본에. 근데 그때 열풍에 편승해서 이제 정확히 저희 세대 지금 한 30, 40대 정도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갔어요. 엄청 버클리도 한국인들 엄청 많았고 갔다 왔더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여 년 계속되다 보니까 유학 가는 게 오히려 훨씬 줄어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유학을 간다면은 재즈의 본고장이 따로 있을까요? 유학하면 제일 먼저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시작된 음악이니까. 네덜란드나 이제 독일 쪽은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데요. 학비를 전액 무료거나.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덜란드 특히. 근데 미국 아니면은 거의 생각을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악보를 보시기는 하던데 예. 이 악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코드만 써 있어요 보통.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멜로디를 쳐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멜로디도 표시가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멜로디 할 게 뒤에 섹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멜로디는 표시가 돼 있죠. My baby just gets bored. My baby just cares for me.
선생님 방금 연주하시는 거 봤는데 손가락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악보를 보고 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악보 보고 있고 코드를 보고 있는데 익숙해지면은요 이 말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 코드를 어느 정도 이제 무시하고 연주를 해도 소리에 맞게 들어가는 그 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연기로 따지면 약간 애드리브라고 보면 되나요? 그쵸,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하고 즉흥 연주라고 하죠. 이렇게 팀으로 하시는 거 말고 뭐 독주회 같은 경우도 있는 건가요? 이쪽의 독주에는 지극히 드물고요. 만약에 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이루마 같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들, 독자적으로 혼자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브랜드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기도 해요. 외국 뮤지션들 중에는 뭐 키스 자렛 이런 사람들이 독주회로 되게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재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좁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이 재즈 점유율이 제일 높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발시켰고, 근데 일본이 점유율이 한 5%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5%만 재즈를 듣는데요. 근데 그것도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인구수로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퍼센트로 계산 안 될 정도로 안 듣고요, 어차피. 그리고 미국도 전혀 선호하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클럽 가격 같은 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봤자 매우 소소하게 올랐지만 일본인한테 들었는데 10만 원 이상 행사들이 거의 아예 없대요. 저희는 그래도 그거보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받고 가거든요. 어쨌든 다른 나라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 않다. 어차피 비주류의 음악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한 거니까. 선생님한테는 재즈라는 게 뭘까요? 결국 하고 싶은 음악이 뭐라고 정확하게, 요즘은 장르를 구분짓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하려고 하는, 다다르려고 하는 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통로 같은. 제가 아까 봤을 때 오늘 연주하신 거는 디지털 건반이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랜드 피아노? 뭐 이런 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터치가 다른 데다가 아무리 잘 제조를 해놓고 재현을 해놔도 이제 손가락이 아파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해머가 힘을 받거든요, 스프링처럼. 근데 얘는 아무리 똑같이 해놔도 장시간 연주하면 아파요, 손하고 이런 데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섬세한 플레이 할 때도 그랜드 피아노가 좋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향도 좀 시끄럽고 사람들도 시끄럽고 해가지고 그럴 때는 오히려 또 그랜드 피아노나 이런 어쿠스틱보단 이런 악기들이 소리 내긴 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음악이 목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이제 제가 다리 한쪽을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고 싶니? 했을 때 한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는 수단으로 보고 싶어요. 목적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수단 중에 음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수단이 다수 선에 안 좋은 거거나 혹은 내가 좋지 않은데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100% 이제 제가 원하고 재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은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혼인 상태인데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들도 있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도 음악을 기회로 삼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죠. 예. 선생님 오늘 저랑 이렇게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감독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취지 같은 것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찍은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그러면서 좋은 결정이나 방향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해 보고요. 어쨌든 그런 기운 같은 거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감독님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을 고민하시는 저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친구들이 엄청 빠르잖아요. 돈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빨리 이렇게 들어오니까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삶의 가치나 목표는 수량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수량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을 추구하시면은 맑은 느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수상한 직업 사랑해 주시고요. 화이팅.